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하는 방송인데 또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는 방송이지만 연말 정산 절세하여 연금저축에 투자하자. 자, 여러분이 작년에 이제 연금저축에 많은 돈을 넣었으면 올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아가지고 환급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 연말 정산과 2023년 환급 또는 연금저축 안 한 사람은 추징당하겠죠. 이 세액을 살펴보고 특히 사회 초중년생들 필독하셔야 돼요. 사회 중년생들도 이상하게 세금을 빨리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자,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아서 연금저축에 투자해라. 자산 형성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세금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존 보글과 윌리엄 번스타인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높이려고 헛고생하지 말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세금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일 텐데, 자, 여러분이 그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 원천 공제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근로소득 원천 공제를 120% 그리고 100%, 80%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적게 내는 게 좋다고 그러죠. 미리 120%, 100% 해가지고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그거 1년 뒤에 돌려준다고 그래봤자 국가는 이자 한 푼 없이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근로소득세 원천공제는 80%만 해라. 적게 내라. 그리고 적게 낸 것만큼 연금저축에 투자하거나 하다 못해 적금이라도 넣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금 빨리 낸다고, 자, 100%, 120%한 사람들 세금 많이 빨리 낸다고 해서 국가는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자도 안 줘요, 그죠? 환급해 줄 때 이자 안 쳐줍니다, 그죠? 원금만 더 줘줍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IRP 연납입 한도는 1,800만원 꽉 채우라 그랬죠. 형편이 안 되면 900만원, 세액 공제받는 900만원이라도 채워라. 이거 안 채우면 결국 추징당한다. 자, 세율 24%가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이제 올해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4,600만원에서 400만원 늘어나가지고 5천만원이 됐거든요. 아무튼 세율 24%가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5천만원 초과하면 자, 15%에서 24%로 세율이 높아지면 자, 세금 부담이 적게는 40만원에서 몇십만원 이상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고연봉자가 됐는데 뭐 인적 공제 받는 것도 없고 연금저축도 안 들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초과한다면 과세 표준 5천만 원이 초과한다면 대처 방안. 자, 피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내가 여러분의 부모님 있겠죠, 그죠? 부모님 인적 공제를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고연봉자라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5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적 공제를 받고 내가 받고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도 내가 받는다. 그 여러분 부모님한테 신용카드, 체크카드 줘가지고 제 카드 쓰십시오. 그리고 공제받는 사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계가, 사용 합계가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되거든요. 넘어야 되는데, 소득공제 5천만원, 이거 낮추려고 또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파트 산다고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빚은 무조건 불안해가지고, 빚은 안 좋은 거야. 빨리빨리 갚아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파트가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저리담보대출 있죠. 그걸 빨리 갚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대출이에요. 좋은 대출. 좋은 빚은 빨리 갚지 마라.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 늦게 갚아야 돼요. 늦게 갚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이 초과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 연차 있죠? 연차 다 써버리면 됩니다. 연차. 되게 연차 수당이 1년에 많이 받는 사람은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받는데 그거 다 써버리세요. 그러면 소득을 그만큼 낮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다. 세율 15%가 적용되던 구간이 4,600만 원 이하까지였는데 5천만 원까지로 이제 상향됐습니다. 그죠? 자, 4,600만 원까지였는데 5천만 원까지로 상향됐다. 그래서 이 덕을 보는 사람이 올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탭으로 들어가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 그래서 이 전부 다 이 클릭 해보시면 여러분이 작년에 건강보험 얼마나 뜯겼냐, 국민연금 얼마나 냈냐, 보험료 얼마나 냈냐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요 자료를 이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제가 이 링크 시켜 드릴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정세표, 정산 명세표라고 제가 만들어 놨죠. 그죠?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연말정산 명세표 보이시죠? 노랑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총급여가 2022년 총급여가 8,200만 원이었나봐요. 그러면 근로소득공제를 요렇게 받거든요. 요렇게 받습니다. 요 수식 보셨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요만큼 받고 그럼 8,200만 원에서 1,385만 원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6,815만 원이네요. 그리고 본인 인적공제를 15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나 보네요.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한 분 계시나 봐요. 한 분. 그리고 그 부모님은 만 70세가 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적공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자, 이 4대 보험료 계산기 있죠. 여기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보험료 곱하기 12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시고 이 사람은 아무튼 1년에 3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했나 보네요. 건강보험료도 300만원 납입했나 봅니다. 고용보험료도 요 4대 보험 계산기에 고용보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이렇게 65만 6,880원을 연 납부했네요. 그리고 아파트 사느라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연 이자가 200만원 나가나 봅니다. 그래서 요 전부 다 합하면 소득공제계가 565만 6천 어쩌고저쩌고네요. 그래서 차감 소득금액은 요 근로소득금에서 요 인적공제 뭐 근보료 고용보험료 뭐 이런 거 다 빼고 하니까 차감 소득금액이 5,3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나 봐요. 자, 이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이시죠? 카드 사용금액. 자, 연봉의 25% 이상을 일단 써야 연봉의 이 사람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되려면 아까 그 8,2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곱하기 25% 하면 2천만 원 이상을 써야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54만 원을 썼나 봐요. 굉장히 많이 썼네요. 그죠? 그러면 공제 적용 금액이 요 금액에서 요 금액 빼면 1,804만 원 이 공제 금액인데 자, 카드 공제 금액은 체크카드는 이렇게 30% 공제해 줍니다. 자, 요 금액에서 절반 곱하기 30%. 그래서 270만 원을 공제받고 신용카드는 요 15%를 공제해 줍니다. 역시 요 금액에서 나누기 2, 절반에 15%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체크카드를 먼저 쓰라 그러죠. 하지만 저는 골고루 씁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카드 공제 합계는 405만 9천 원이네요. 405만 9천 원. 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보통의 월급쟁이라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3,80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겠죠. 그 연봉의 47%를 썼네요. 이 사람은 연봉의 47%를 카드를 썼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공제 금액을 다 빼면 여기에서 요걸 빼면 5,300만 원에서 405만 9천 원을 빼면 이제 과세 표준액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총급여가 8,200만 원인데 이렇게 인적 공제, 카드 공제 금액이 많아서 간신히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 간신히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가지고 산출세액이 15%가 적용됐습니다. 그죠? 24%가 아니고 5천만 원이 초과하면 24%가 적용되는데 5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5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 가지고 15%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64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근로소득 또 이 기본 세액공제를 받아요. 기본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 IRP가 있죠. 300만 원 넣었어요. 12%. 자, 연봉 5,500 초과자니까 국세 12%만 이렇게 세액공제 적용받겠죠. 그죠? 그래서 36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도 400만 원 넣었어요. 작년에 만 50세가 안 됐나 보네요. 그죠? 만 50세가 됐으면 6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텐데, 그래서
연금저축도 400만원 넣어가지고 12%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보험이 있었나 보네요. 자동차보험 39만원 내가지고 46,988원을 또 세액공제 받고, 정치자금, 정치인한테 기부해가지고 또 10만원 세액공제 받고, 법정기부금도 이렇게 15% 세액공제 받고, 이 사람은 또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나 보네요. 노동조합 월 회비가 5만원인데 1년 회비 60만원에 대해서 15% 9만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세액공제계가 요거 다 합하니까 38만 6천원이더라. 그러면 세액공제 합계가 이 전부 다 해가지고 연금저축, IRP, 각종 기부금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188만 6천원 이렇게 받았네요. 그리고 이 작년에 이제 결정세액, 근로소득의 80% 원천공제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450만원 나왔네요. 그래서 요 금액에서 그리고 이제 결정세액은 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계 빼니까 450만원 결정세액이 나왔고, 작년에 이제 기납부세액 급여 원천공제를 80% 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납부세액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 합계는 546만 2,880원이네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니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니까 이 가로 빨간색의 의미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93만 9,750원 환급받고, 마이너스가 돼야 환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요 국세 10%죠. 그리고 지방세가 지방세 납부는 54만 6천원인데 환급받는 거는 9만 3천, 요 금액의 또 10%겠죠. 9만 3,975원. 그래서 총, 자, 연봉이 이렇게 8,200만원 되고, 급여 원천공제를 80% 밖에 안 했지만, 103만 3천원을 환급받네요. 자, 이 사람이 만약 연금저축을 안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IRP 없고, 연금저축 없으면, 10만 9천원을 뱉어내야 되네요. 그죠? 10만 9천원을 추징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금저축도 이렇게 없고, 자, 이 사람은, 부모님을 다른 형제자매가 떼가 버렸어요. 자, 부양가족, 어머니 한 분 계신데, 혹은 아버님 한 분 계신데, 부양가족을 다른 형제자매가 떼가 버렸다. 이런 고연봉자인데, 떼가 버렸다. 그러면, 자, 아까는 100만원 가까이 환급받았는데, 이제 93만 9천원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연봉자, 자, 과세표준구간이 5천만원 초과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원 환급받는 데에서 100만원을 오히려 뱉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연봉자는 형제자매한테 밥 한번 사주고, 부양가족을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된다. 자, 그리고 100만원을 받았는데 연금저축이 없으니까 10만 9천원 밖에 못 받죠. 그래서 IRP 연금저축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아까 이 금액이 얼마였지? 12%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금액은 400만원. 그래서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를 하시면, 자, 100만원을 이렇게 환급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작년에 만 50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30만원 더 환급받네요. 그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모든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넣으셔야 돼요. 이상 이렇게 연말정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